안녕하세요. 피니언스입니다. 저는 이메일을 통해 고양이와 관련된 다양한 질문들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브리더와 관련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브리더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브리더라고 하면 대부분 좋은 이미지보다는 부도덕한 이미지의 번식업자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브리더는 이렇게 안 좋은 이미지가 되었을까요? 본래 브리더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브리더를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째는 멸종 위기의 특정 품종을 연구하여 개체수를 증식하거나 새로운 품종의 개발 혹은 복원을 통해 개체수를 증식하는 목적으로 연구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이들은 연구가이거나 육종가적인 개념으로 이러한 일들을 진행하고 있죠. 둘째는 멸종 위기가 아닌 개체수가 어느 정도 안정화된 품종이지만 특정 품종을 깊이 연구하고 품종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돕거나 품종의 매력을 널리 알려 해당 품종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활동과 연구를 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피니엔스는 이 두 번째 유형에 속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개체수를 무분별하게 증식하여 판매하는 일에만 몰두하는 형태의 백야드 브리더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유형의 경우 동물 윤리나 도덕적인 개념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심지어 학대받는 환경 속에서 무분별하게 개체수 증식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백야드 브리더와 관련된 이슈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크게 될 때 이러한 백야드 브리더들의 만행이
기본적으로 요구합니다. 고양이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서 품종의 브리더라고 하는 데는 무리가 따르겠죠. 품종을 다루기 위해서는 상위 범주의 기본적인 이해가 따라야 합니다. 이후에는 해당 품종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필요로 하죠. 해당 품종의 역사적인 배경은 물론이고 어떻게 발전해 왔고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명확히 어디인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디자인에서는 포지셔닝이라고 하는데요. 브리더 또한 이 포지셔닝이 명확해야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전문 지식이 전무한 가운데 번식과 판매를 반복하게 되면서 이후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해 대처할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아 여러 가지 사후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이슈화되면서 사람들의 인식은 그저 동물을 출산하여 판매만 하는 그런 장사꾼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동물 윤리, 도덕적인 개념의 부족입니다. 브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동물 윤리와 도덕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이 동물을 다루게 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환경에서 동물들을 노출시키거나 출산과 판매만을 반복하는 백야드 브리더가 되는 것이죠. 동물 윤리는 정말 중요한 개념으로 동물을 키우는 사육 환경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또한 브리더는 출산부터 노후까지 모든 과정을 자신이 컨트롤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라고 늙어가는 여러 가지 과정에서 수반되는 지식과 윤리, 도덕적인 개념이 뒤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암고양이의 경우 생후 5개월이면 발정이 올 수 있고 보통은 생후 8개월을 기점으로 첫 발정이 오게 되는데요. 이는 사람으로 치면 첫 생리와 비슷한 것인데 윤리 도덕적인 개념이 없는 브리더들은 이 첫 발정에 바로 교배를 시도하죠. 혹은 수컷과 암컷을 분리 사육하지 않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배가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이러한 일들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브리더는 윤리적인 개념을 갖고 아이들을 케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브리더와 관련된 문제들은 바로 이 동물 윤리와 도덕이 무시되었을 때 발생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네 번째는 잘못된 사후 관리와 책임감 부족에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 브리더는 자신이 브리딩한 개체들을 A부터 Z까지 태어난 동배별로 분류하여 데이터화하는데요. 그 이유는 개체들을 데이터화해서 사후에 지속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데이터화한 개체들은 어느 나라에 누구에게 보내졌는지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이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사후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미숙한 대처인 경우와 책임감 부족에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는 유기동물이 발생되는 근본적인 이유도 바로 이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따라서 이 부분을 바로 잡으면 유기동물이 발생되는 일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브리더는 자신의 개체가 어디로 보내졌는지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정기적인 체크를 통해 해당 개체의 건강에 이상이 없는지 체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입양자가 더 이상 키울 상황이 안 될 경우 입양자와 상의하여 다른 입양처를 찾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며 다른 입양처를 찾기 어려울 경우 다시 자신이 품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러한 책임감은 입양자가 자신이 감당이 안 된다고 해서 유기를 하거나 브리더와 상의하지 않고 아는 지인 집에 보내거나 그 지인 집에서 유기가 되거나 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여 아이가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정기적인 체크를 통해 이것이 하나의 커뮤니티를 이루어서 해당 브리더를 통해 입양받은 입양자들은 해당 브리더와 커뮤니티 속에 연결되어 지속적인 조언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브리더들이 이러한 책임감을 갖고 자신이 브리딩한 개체들을 관리해 나간다면 유기동물이 발생되는 일도 현저히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사후 관리에는 해당 개체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일도 포함되는데요. 이는 자신이 브리딩한 개체가 이후에 어떤 질병을 갖게 되는지를 파악해서 자신의 브리딩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수정하고 더 건강한 개체와 더 발전적인 개체를 만들어가는데 데이터가 되어야 하는데요. 우선 개체에 문제가 생기면 잘잘못부터 따지고 감정 싸움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브리더가 이런 일들이 발생되었을 때 자신이 책임이 아니라는 근거만 찾아서 대응하게 되면 입양자 입장에서는 전문가를 찾아간 것인데 굉장히 큰 실망감을 갖게 되고 브리더라는 사람도 장사꾼에 불과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브리더가 스스로 그런 취급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책임감으로 사후 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브리더는 생명을 다루는 전문가로서 탁월한 도덕적 의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손을 통해 만들어진 생명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그들의 데이터를 관리해 나갈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정말 많지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브리더가 왜 안 좋게 인식되어 있는지, 또한 브리더는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에 공유를 부탁드릴게요.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까지 피니엔스 채널을 구독하지 않고 계시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고양이 전문가 피니엔스였습니다. 고양이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